안녕하십니까, 권호석입니다. 오늘은 제129회 토질 및 기초교육사 기출문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쪽에 문제를 보시면은, 자, 1교시 문제입니다. 1교시 문제 중에 13문 중에 신문을 선택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차질토의 전당 저항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서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점성토의 다짐 특성, 이것도 기출 문제고, 그죠? 2번에는 파이핑 현상, 이것도 기출 문제고, 4번에 보시면은 이중층의 지방과학적 특성,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자, 5번에 보면은 말뚝의 주면 마찰력도 기출 문제고, 그 다음에 6번에 기초의 탄성 치마와 접지압도 기출 문제고, 평사투영법도 기출 문제고, 자, Q 분류도 기출 문제죠, 그죠? 낙볼대의, 록볼대의 인발시합도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성류 대책 시설의 종류, 결정시 고려사항, 이것도 기본 기출 문제고, 그 다음에 지중 매설 간에 작용하는 토합도 기출 문제고, 12번에는 가설, 흑막이 구조원, 벽체 형식, 선정식, 고려사항, 이것도 기출 문제고, 집안 치마, 위험도 평가 방법 및 절차는 물론 가격이 나오겠지만 요거는 처음 나온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3문 중에 신문을 어느 걸 선택하더라도 무난하다, 그죠? 일반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자, 사질토. 자, 사질토 집안의 전단 저항각. 자, 전단 저항각 파이값이죠. 저항각의 영향 요소, 영향 미치는 요소, 영향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해서 요거는 자 10점 문제로 나왔죠, 그죠? 자, 그래서 자 키워드를 보면은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상형물 입구중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상대 밀도, 흙의 형상, 물의 영향, 입도, 구석 응력, 중간 정력의 영향, 여기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상대 밀도 나왔어요, 그죠? 상대 밀도. 그럼 상대 밀도가 커지면은 자, 파이 값이 커지고 상대 밀도가 적어지면은 파이 값이 적어진다. 그래서 상대 밀도의 영향, 그죠? 상대 밀도 영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상의 영향, 그죠? 형상. 그래서 우리가 흙의 형상과 또는 입도 분포죠. 자, 그럼 형상이 예를 들어서 동그란 형상일 때고 모간 형상, 그죠? 모간하면은 파이 값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죠? 커질 수밖에 없고, 자, 입도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균등 입도지, 그죠? 균등 입도냐 또는 불균등 입도냐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경 가적 곡선에 균등 계수 나오죠, 그죠? 균등 계수는 D10에 D60이죠, 그죠? D60이 자 10 이상일 때 자 우리가 파이 값이 커지고 다짐이 잘 된다. 다짐이 잘 되면은 결국 파이 값이 커진다. 그래서 형상, 입도 형상에 따라 영향을 미치겠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물의 영향이죠, 그죠? 물의 영향이다, 그죠? 물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다. 물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죠? 그다음에 자 우리가 시그마 2죠, 그죠? 시그마 2.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시그마 1, 자 그다음에 여기 시그마 2, 자 시그마 3, 시그마 3를 자 최대 중력, 자 우리가 최소 중력, 중간 중력, 시그마 2의 영향 나왔어, 그죠? 자 시그마 2의 영향은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덴즈 상태, 자 우리 덴즈 상태는 4 내지 한 9도 정도의 자, 우리가 시그마2는 고려하면 커지고, 루즈 상태 때는 2 내지 한 3도 정도가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 정렬을 고려했을 때, 그죠? 고려했을 때는 파이 값이 달라진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시그마3, 자, 구속 응력입니다. 자, 구속 응력이 커지면 모아원에서 예를 들어서 시그마3가 여기 있을 때, 자, 모아원이 이렇다면 시그마3가 이렇게 되면 모아원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시그마 구속 응력이 크면 클수록 자, 우리가 전단 강도는 커진다. 구속 응력,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간극비
간극비하고 자 또는 간극률, 자 감마디, 자 그다음에 그 흑연 통일분류에 따라서 자 우리가 간극비도 달라진다 하는 게 기본 문제죠. 뭐 요거는 우리가 과거에는 25점짜리로 나왔는데 이번에 10점짜리로 나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써주시면 충분한 문제고. 자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면은 자 점성토의 자 다짐 특성 나왔어요. 다짐 특성이 나왔죠, 그죠? 그럼 점성토의 다짐 특성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코아존 댐이죠, 그죠? 코아존 댐에 대한 우리가 다짐 특성이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점성토의 다짐 특성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OMC가 있죠. OMC가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OMC가 있고 최대의 건조 밀도가 있을 때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건조축이다 이렇게, 그죠? 건조축이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수변축이다 이렇게 하죠, 그죠? 자 이걸 가지고 드라이 컴팩션을 하고 이걸 웨트 컴팩션이다 이렇게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점토의 다짐을 보시면은 건조축에 자 이렇게 다지면은 자 지지력을 보시면은 코온 지수를 보시면은 자 건조축에는 커지고 적어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지력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점토는 자 우리가 건조축에서는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다짐이 커지고 자 에너지가 크면은 수변축에서는 적어지고 그다음에 투수 개수가 자 수변축보다 약간 적을 때 그죠? 최소가 됩니다. K 투수 개수는 최소가 된다 나와서, 그죠? 자 그러면은 자 건조축 다지면은 일단은 이때를 우리가 면모 구조가 되죠, 그죠? 면모 구조가 된다. 자 또는 투수 개수는 건조 쪽이 커진다. 그 다음에 에너지는 커진다. 이게 이제 다짐 특성이 됩니다, 그죠? 다짐 특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팽창을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건축의 팽창 특성을 보면은,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자, 똑같은 다짐의 팽창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 이 OMC가 있을 때, 그죠? 자, 이거 곡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건조축에는 다져서 물을 먹으면 팽창력이 커집니다. 팽창력이 커지는데 수변축에서는 팽창력이 적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자, 면모 구조가 되고 자, 그다음에 자, 여기 투수 개수가 되고 코온 지수가 되고 그다음에 팽창성 요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그 반대로 설명하면은 수변축에 따지면은 자, 이거는 이상 구조가 되죠. 이상 구조가 되고 투수 개수는 감소합니다. 하고 자, 물을 OMC 부을했을 때 팽창력이 최소가 된다. 그죠? 요걸 우리는 점토의 다짐 특성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3번에 보시면은 빨핑 현상 나왔습니다. 빨핑 현상. 그럼 빨핑 현상이야. 일정이 빨핑 현상이 뭘까? 나왔어. 그죠? 자, 두 번째. 자, 검토 방법. 빨핑 현상의 검토 방법은 자, 어떻게 될 건가? 자, 3 하면은 그 다음에 방지 대책은 자, 예를 들어서 방지 대책은 어떻게 하면 될 건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파이핑은 자, 이거죠. 자, 토사를 자, 동반한 자, 누수 현상이다. 이렇게 하죠. 그죠? 파이핑은 토사를 동반한 누수 현상이고 다시 다르게 말하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는 킥샌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킥샌드다. 그러면 파이핑 현상은 뭘 때 파이핑 현상이라 하느냐? 그래서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자, 물이 있어요. 그죠? 물이 있고 자, 그다음에 흙이 있어요. 자, 요걸 자, HW를 하고 Z를 하고 자, 그다음에 자, 이렇게 스탠드 파이프를 꼽으니까 물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여기가. 여기 있다. 그죠? 자, 그럼 요 지점에서 전체
전응력 한번 그죠? 전응력은 자, 요거는 HW 감마 W 플러스 자, 그다음에 Z의 감마 세츄레이션. 그죠? 여기 전응력이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자, 요거는 감마 W가 될 거고 감마 세츄레이션이 될 거고 자, 공국수압으로 보면은 감마 W에다가 HW 플러스 그다음에 Z 플러스 자, 여기 델타 H가 되지, 그죠? 델타 H. 그럼 유효 응력은 자, 전응력의 마이너스 간극수압이 돼요, 그죠? 간극수압이 되니까 그럼 여기서 자, 요거 상쇄를 쉽게 없어지죠. 그럼 요게 되면은 Z의 감마 서브 중량 마이너스 요거 하니까 델타 H의 감마 W가 되죠. 그러면 자, Z의 감마 자, 서브는 자, 여기서 델타 H의 감마 W가 돼요. 그죠? 그럼 Z의 자, 델타 H는 자, 감마 W의 감마 서브 중량이 되죠. 그죠?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은 자, 1 플러스 2의 자, GS 마이너스 1의 감마 W의 그다음에 감마 W를 상쇄를 하면은 자, 요걸 가지고 우리는 한계 동수급에다 그죠? 한계 동수급에는 1 플러스 2의 GS 마이너스 1 그죠? 그러면 자, 이 한계 동수구배가 있고 동수구배가 있어요. 그죠? 그럼 동수구배가 자, 우리가 안전율을 빠지면은 자, 동수구배는 L분의 델타 H의 한계 동수구배가 되죠. 그죠? 한계 동수구배다. 그러면 얘가 1일 때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킥샌드다, 파이핑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도 되고 또 이렇게 설명해 주셔도 되고 자, 또 다르게 설명하면은 자, 이렇게 설명해도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댐이 있을 때 수위차가 있을 때 여기에 자, 이렇게 파이프 같이 자, 킥샌드가 일어나서 이런 현상을 우리는 파이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학적 설명을 하면 킥샌드로 설명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셔도 되고 그죠? 자, 검토 방법은 그럼 검토 방법은 뭘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자, 우리가 태, 동, 유, 쿠, 자, 한 하면 그죠? 자, 태자기에 의한 방법, 동수구배의 방법, 유선망에 의한 거, 자, 가중 크리프 레티오, 한계 유석에 의한 방법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태자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차례대로 한번 보면은 자, F에서 태자기에 의한 방법은 J분의 W,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고. 자, 근데 가중 크리프를 해서 그죠? 가중 동수구배는 자, 우리가 동수구배는 L분의 델타 H죠. 그죠? L분의 델타 H고 그러면 자, 가중 크리프 보면은 델타 H의 L이죠. L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L은 자, 시그마. 자, 여기서 시그마 3분의 1 자, 여기 3분의 1 시그마 LH 플러스 시그마 LV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댐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여기에 수평거리, 자, 이거는 LV라고 LH라고 하죠. 그죠? LH다. LH는 3분의 1을 적용하고, 그 다음 LV는 100%를 적용하죠. 그래서 여기에 동수구의 역수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자, 델타 H분의 L, 요게 L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 그럼 동수구의 역수다. 요걸 가지고 검토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계 유석이 있어요. 그죠? 한계 유석은 자, 저스틴 방법. 저스틴에 의한 한계 유석에 의한 방법. 자, 한계 유석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죠? CR은 자, 그 다음에 A의 감마 W의 자, 그 다음에 W의 자, 중력의 가속도 이런 방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또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에다가 K의 4분의 1승 자, 4분의 1승 자, 센치세크 이렇게 해서 하고 그죠? 그러면 자스틴에 의한 방법 그 다음 뭐 아까 했던 동수구배는 자, 이렇게 하죠. 그죠? 자, I분의 자, IC, 동수구배에 의한 방법 등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겠다.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파이핑의 방지 대책은 뭘까?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댐이 있어요. 자, 우리가 파이핑 두 가지가 있는데, 제체의 파이핑이 있고, 자, 집안의 파이핑이 있죠. 그럼 제체의 파이핑은 그죠? 그럼 침륜선이 이렇게 됐을 때,
자, 치문선이 이렇게 됐을 때 치문선이 이렇게 떨어뜨리면 되죠. 치문선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자, 여기다가 차수벽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차수벽을 하든가, 그 다음 코알을 하는 방법이죠. 그죠? 코알에서 떨어뜨리게 하든가, 그죠? 필타를 주는 방법, 필타를 이렇게 하든가, 그러면 릴리프 웨어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릴리프 웨어를 하든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치문선을 저하시키는 방법, 그죠? 표면 차수를 하든가, 코알을 하든가, 필타를 하든가, 릴리프 웨어를 설치하든가, 이렇게 해서 써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자, 이중층 맞죠, 그죠? 이중층의 자 더블 레이어, 이중층의 집안공학적, 여기서 집안공학적 자 특성 나왔어, 그죠? 집안공학적 특성이다. 뭐 요거는 너무나 많이 나왔던 거죠, 그죠? 자, 점토 강물은 자 이런 식의 동형 치안에 의해서 동형 치안에서 마이너스 전자를 띠고 있죠. 이렇게 동형 치안은 마이너스 전자를 띠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시리카는 플러스 4가, 자 알루미늄은 플러스 3가, 마그네슘은 플러스 2가, 철도 플러스 2가, 그죠? 플러스 2가. 그래서 자 플러스 4가의 시리카가 들어갈 자리에 플러스 3가의 알루미늄이 들어가면은 마이너스가 띱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플러스 3가의 알루미늄이 들어갈 자리에 자 마그네슘 플러스 2가나 철의 플러스 2가가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음이온이 뜨죠, 그죠? 요걸 우리는 동형 치안이다. 같은 이온 반경을 가진 원자가 자, 요거 같은 자기가 들어갈 자리가 아닌 자리에 치안을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카올라이트가 있죠. 카올라이트는 자 이게는 400분의 1, 400분의 1. 요게 400개당 한 개가 동형 치안이 일어나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자, 몬트몰로나이트, 그죠? 몬모라이트죠. 몬모라이트는 요거는 6분의 1입니다. 6개 중에 한 개가 치안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일라이트가 나와, 일라이트는 4분의 1개가 치안이 돼요. 그래서 동형 치안이 일어나서 마이너스 전자를 띨 때, 자, 물에 담으면 칼슘이, 자, 이렇게 나트륨 양이온도 있고, 칼륨 양이온도 있어요, 그죠? 그럼 칼슘이나 자, 여기서 나트륨이나 또는 칼륨이나 양이온이 이렇게 물속에 떠 있을 거예요. 떠 있으면은 자, 이 음이온에 의해서 이렇게 당겨주는 힘, 자석의 힘, 자, 이 끌어들이는 힘 있죠. 끌어들이는 힘이 이렇게 바운다리 영역, 자, 한계치가 있어요. 한계치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중층이다. 여기에서 이중층수라고 하고 여기는 자유수라고 그래요. 자유수는 뭐냐? 이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또는 흡착수다라고 하죠, 그죠? 그럼 이중층수다, 자유수다, 흡착수다. 그럼 요거는 동형 치안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동형 치안은 카올라이트는 2분의 1, 몬모라이트는 6분의 1. 자, 그 다음 6개 중에 1개, 400개 중에 1개, 일라이트는 4개 중에 1개가 동형 치안이 일어나서 이런 현상을 일으키더라. 나서 그죠? 자, 그래서 그럼 결국은 뭘 얘기한다? 이것 때문에 자, 점토 결합이 카올라이트, 몬모라이트, 일라이트. 자, 이런 식으로 일어나더라.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지방과학 특성이라고 자 하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흡착수, 이중층수가 자 우리가 이제 흡착수를 보면은 자 우리 카올라이트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카올라이트를 보면은 자 요걸 우리가 1000 옹고스트롱이라고 그러죠. 옹고스트롱이다. 옹고스트롱이란 말은 10의 마이너스 10의 메달을 옹고스트롱이라고 읽죠, 그죠? 10의 마이너스 10승의 메달을 옹고스트롱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1000 옹고스트롱의 흡착수는 여기 흡착수는 10 옹고스트롱이요. 10 옹고스트롱인데 여기 이중층수는 여기는 400 옹고스트롱이죠. 400 옹고스트롱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이 카올라이트는 이 두께가 1000 옹고스트롱인데 이중층수는 400 옹고스트롱이 됩니다. 흡착수는 10 옹고스트롱이 돼요. 자, 그럼 몬모라이트를 보면은 자, 요거는 10 옹고스트롱이 돼요. 그죠? 요거는 몬모라이트 그 몸 자체는 10 옹고스트롱이 되고 자, 그다음에 자, 여기서
자,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이중충수는 얼마가 되느냐 하니까 여기는 200 옹고스트롱이 돼요. 200 옹고스트롱. 그죠? 그러면 얘는 1000 옹고스트롱에 자, 우리는 흡착 이중충수가 400 옹고스트롱입니다. 그죠? 400옹고스트롱인데 얘는 10 옹고스트롱에 200일이죠. 그럼 이중충수 두께가 얘가 몸체에 비해서 훨씬 더 두껍습니다. 이건 두껍죠. 그죠? 약은 20배죠. 20배지만은 요거는 0.4배죠. 0.4배밖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중충수가 두껍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이중충수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을 보시면은 자, 말뚝에 자, 주면 마찰력 나왔어. 그죠? 주면 마찰력이다 나서. 자, 말뚝이 이렇게 있을 때, 말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있을 때, 자, 여기에서 하중을 주면은, 재하 시험을 하면은, 자, 여기서, 자, 그럼 여기서, 자, 하중을, 자,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주지, 그죠? 1단계 주니까 요만큼, 요렇게 오면,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요렇게 오고, 그 다음에 요렇게 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총 이 하중을, 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500을 줬다 합시다. 500을 줬어요, 그죠? 500을 줬는데,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그러면 요렇게 왔을 때, 그죠? 그럼 여기서, 자,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뭐냐? 자, 여기서 요 가지는 우리가 요거는 선단 지지력이 되죠. 자, 선단 지지력이 되고, 자, 요거는 RF 주면 마찰력이 돼요. 주면 마찰력이 뭐냐 하면은 이 말뚝 주면에 의해서 자,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면 요걸 가지고 RF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하는 걸 RP다. 이렇게 한대.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주면 마찰력은, 자, 얼마 만에 자, 작용을 하느냐.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지금 현재 칼이 있습니다. 그죠? 자, 검객이 칼을 잡았어요. 칼을 이렇게 잡고 상대를 찔렀어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자, 이렇게 장력으로 이렇게 잡아서 손바닥으로 딱 잡았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100을 밀었는데 여기 잡는 게 100을 잡았어요. 그래서 얘가 팽팽해요. 팽팽하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100% 이 손바닥의 마찰, 주면 마찰력으로 잡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플러스 20을 더 가하니까 한계가 와요. 그러면 이쪽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쑥 들어오면은 여기서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선단 지력이 받는 거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주면 마찰력을 받고 초과하는 부분을 선단 지력이 받는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주면 마찰력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그럼 선단 지지력이 받는다. 나와서 그죠? 그럼 주면 마찰력은 어떻게 계산하냐? 자, 그래서 알파법이 있고, 자, 베타법이 있죠. 그죠? 알파법이 있고, 베타법은 있다. 그래서, 자, 그 주면 마찰력은 알파법은,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 부착 개수가 부착 개수의 점착력.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되죠. 요거는 부착 개수는 보통 뭐 0.3에서 1.0 정도를 부착 개수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 자, 베타법은, 자, Fs는 시그마 V, 탄젠트 델타.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KS. 자, 여기서 시그마에 다시 KS 탄젠트 델타 나오죠. 그죠? 이건 연직 응력. 자, 그런데 요거는, 자, 우리는 개수죠. 그죠? 말하는 토학 개수. 자, 요거는 우리가 마찰 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20B까지, 한계 깊이까지만 계산한다. 나오죠. 그죠? 이걸 주면 마찰력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주면 마찰력의 문제점이 뭐냐. 나옵니다. 주면 마찰력의 문제점이 뭐냐. 나와서. 자, 그래서, 자, 주면 마찰력은, 자, 여기 나오는데, 여기 치마량이 1cm. 1cm를 초과하지 않는다. 1cm 이내에서 된다. 1cm가 치마량 1cm 넘어가면은 RP를 받는다. 그죠? 그럼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안반을 설계할 때는 주면 마찰력을 재료로 보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선단 지능만 가지고 우리는 설계를 합니다. 그죠? 그럼 주면 마찰력이 우선적으로 받고 그다음 선전 진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고려하는 것이 우리가 경제적인 설계되죠.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서 자, RF하고 RP를
자, 분리 측정을 해요. 분리 측정을 해서 여기는 안전율 1.5를 주고 여기는 3.0을 줘요.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간편말뚝, 심플 파일, 자, 로딩 테스트를 해가지고, 자, 이거는 간편말뚝으로 해서 주변 마찰의 안전율 1.5를 주고, 그 다음에 선단지는 3.0을 줘서, 자, 지지력 경제적 설계를 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분리 설계하는 걸 SL, 자, SPLT, 그죠? 요걸 가지고 우리는 간편말뚝 시험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자, 6번에 보면은 기초에, 자, 여기서 탄성치마와 자, 접지압 나왔어. 그죠? 자, 탄성치마는 자, 기본식 QB에 ES의 1 마이너스 파선비의 IS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럼 탄성치마는 하중이 크면 클수록 커지죠. 그죠? 이거는 하중이 크면 클수록 커진다. 폭이 크면 클수록 커집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변형계수는 크면 클수록 적어지죠. 그죠? 적어진다. 자, 영향계수도 자, 클수록 적어진다. 그럼 포화선비는 자, 우리가 크면 클수록 마이너스니까 그죠? 적어지죠. 그죠? 적어진다 나오는데,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연성기초가 있어요. 그죠? 연성기초가 있고, 자, 강성기초가 나오겠죠. 강성기초가 나옵니다. 그죠? 자, 연성기초를 보면은, 자, 그럼 연성기초가 뭐냐를 한번 볼게요. 자, 연성기초를 보면은,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스틸 탱크. 자, 탱크. 자,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유도 탱크죠. 그죠? 자, 우리가 울산의 정유소에 대규모 유조 탱크를 자, 할 때 철판하는 유조 탱크.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수조라든가,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걸가 연성기초라고 합니다. 그죠? 연성기초인데, 자, 그럼 점토 집안이 있고 사질 집안이 있어요. 그럼 어떤 기초가 이렇게 있다면은, 점토 집안은 자, 탄성 치마량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넓게 탄성 치마량이 됩니다. 그럼 사질 집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요 식에서 점토 집안은 여기가 제일 커요. 얘가 제일 커. 그러면 얘의 영향. 그럼 자, 얘가 크다는 얘기는 얘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적다는 얘기는 변형률분의 응력이죠. 변형률분 응력이야. 그러면 이 치마가 적다는 뜻이죠. 치마가 적고, 그죠? 그러면 얘가 적다는 얘기죠. 얘가 적다는 얘기는 얘가 크다는 뜻이죠. 그죠? 크다는 뜻이다. 얘가 크니까 치마가 많이 되죠. 많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자, 사질 집안에 보니까 그럼 얘가 크고 얘가 적어요. 그러면 여기에 얘 변형계수는 여기는 크고 여기가 적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접지압은 어떻게 되느냐? 접지압은 균등해요. 똑같으면 평형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죠? 그럼 여기서도 자, 요런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자, 그럼 자, 이걸 가지고 자, 우리는 SI, 자, 그러면 QB, 자, 접지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것도 자, 예를 들어서 탄성치마량이고, 자, 우리가 접지압이다. 그러면 연성기초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강성기초는 자,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매트죠. 그죠? 자, 강성기초는 자, 말 그대로 우리가 콘크리트에 자, 매트같이 쳐요. 그죠? 그럼 강성기초는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기초가 이렇게 하중을 받을 때, 자, 이렇게 하중을 받겠죠. 그죠? 하중을 받을 때, 자, 그러면 치마량은 자, 일정하죠. 강성이니까. 그죠? 그럼 얘도 치마량은 자, 이렇게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일정해. 그죠? 강성 치마량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접지압이 엄발한 선생님. 접지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토 집안은 접지압이. 그러면 자, 그럼 중앙에 적으냐? 그럼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 일어났죠. 그죠? 예를 들어서 치마량이 이런 식으로 여기 중앙에 컸어요. 치마가 크니까 접지압이 적어요. 접지압이 적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적에 충격이 왔어요. 그죠? 건수 선수가
한 방 딱 치니까 얘가 가만히 있을 때 맞은 거하고 이렇게 자 피했어요. 그죠? 피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100을 맞았다면 이렇게 피하니까 50밖에 안 돼요. 힘이 50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치마가 되면은 그래서 쫙 피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마가 되니까 여기 죽어드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어떻게 되냐? 아까 조금 전에 얘는 자, 여기 이렇게 되죠. 그죠? 치마가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적고 여기는 커지겠네. 그죠? 그러면 다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접지압이 이루어진다. 그죠? 그럼 여기는 적고 여기는 커진다. 그럼 요걸 우리는 탄성 치마와 접지압 관계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7번에 보시면은 자, 평사투영법. 자, 평사투영법이고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다시 말하면 기하학적 해석이라고도 하죠. 그죠? 기하학적 해석이라 하고 자, 요거 다시 말하면 요걸 가지고 자, 원평 자, 세전이라 그러죠. 자, 원형 파괴, 평면 파괴, 세기 파괴, 전도 파괴. 그죠? 자, 안반을 보면은 차체 우리가 이제 예비 해석이 있어요. 그죠? 예비 해석이 있고 본 해석이 있어요. 예비 해석은 SMR에 대한 해석이 있고 평사투협법이 있고 본 해석은 한계 평형 해석이 있어요. 그러면 평상투협은 예비 해석이 합니다. 그죠? 예비 해석에. 그 예비 해석이 뭘 가지고 할 것이냐? 자, 주향과 자, 경사. 주향과 경사를 가지고 우리는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원형 파괴란 뭐냐? 자, 이런 식의 전리가 많아서 다방을 해서 원형으로 파괴되는 걸 원형 파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평면 파괴는 뭐냐 하니까 자, 전리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슬라이딩 생기는 거예요. 슬라이딩. 전리가 일방향으로 있을 때 세기 파괴는 뭐냐? 전리가 양방향으로 있을 때 이게 뽑히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전도 파괴는 전리가 이렇게 섰을 때 이렇게 넘어지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 하면은 자, 컴퓨터에다가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원을 그립니다. 이렇게 원을 그려요. 자, 여기 센터가 있어요. 센터가 이렇게 있어요. 센터가 있고 자, 여기서 프릭션 콘이 있어요. 프릭션 콘이라고 이렇게 하고 자, 대원을 이렇게 작도를 합니다. 대원을 작도를 하고 자, 이렇게 프릭션 콘을 그죠? 다이렉트 콘이라고 이렇게 해요. 다이렉트 콘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주향과 경사 폴을 그죠? 컴퓨터에서 하면은 이 폴이 전체적으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균열이 여러 개입니다. 이걸 가지고 원형 파괴라고 그러죠. 자, 그다음에 평면 파괴는 뭐냐? 이게 하니까 여기에 전부 집중이 돼요. 폴이 그죠? 폴이 여기 집중되면 이걸 가지고 평면 파괴다. 자, 세기 파괴도 여기 하는데 요거는 전리 방향이 양방향일 때 쓰는 거예요. 그죠? 전도 파괴는 자, 여기에 집중돼요. 여기에 집중돼.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는 평사투영법이고 요거는 암사면에 자, 예비 해석에 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무슨 문제, 왜 예비 해석에 쓰느냐? 그죠? 본해석에서 자, 이 본해석 평사투영법 문제점이 뭐냐 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자, CL의 W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UL의 예를 들어서 탄젠트 파이 다시는 자, W 사인 세타가 되니까 첫째, 얘가 안 나오죠. 안전율이 안 나온다는 거. 자, C 값과 파이 값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자, 여기서 강수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자, 파괴각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거. 그죠? 무게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공학적 해석이 안 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예비 해석을 사용한다. 요걸 평사투영법이다. 자, 8번을 한번 보시면은 자, 안반에 자, Q 분류해서 그죠? 안반의 Q 분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안반의 Q 분류는 자, 우리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은 NGI 분류라고 그래요, 그죠?
NGI 분류다. 그죠? NGI 분류라 하고 또는 Q 시스템이라고 돼요. Q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누가 제안했느냐 하니까 여기 바톤이라는 토질학자와 그 다음에 자, 리엔이라는 토질학자와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런드라는 토질학자가 자, 여기서 제안됐습니다. 바톤하고 리엔하고 런드라는 토질학자에 의해서 제안이 됐고, 그러면 여기는 뭘 하느냐,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결국은 첫날에 집어 설계에 사용하더라, 그죠? 집어 설계에 사용하더라. 그럼 Q는 뭐냐, 그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R, 지감, 자, 이래서 우리가 절변 음감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여기서 RQD 곱하기 조인트 거칠기 곱하기 지하수 감소계수, 그죠? 자, 그럼 전리 상태, 그 다음에 변형 상태, 스트레스 레드싱 팩터, 그죠? 그러면 RQD하고 거칠기하고 지하수 감소계수하고 전리 상태, 변형 상태, 응력 감소계수 6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죠? 6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 브록의 크기예요. 브록의 크기다. 그죠? 자, 이거는 전단 특성입니다. 자, 전단 특성이고, 이거는 현장 응력 특성이에요. 응력 특성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했느냐 하니까 지보 차트를 설계했어요. 지보 차트. 그죠? 그럼 지보 차트는 어떠냐? 계략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자, 여기가 Q 시스템이 있어요. Q 시스템을 표시를 하고, 자, 여기가 우리는 자, 등가 직경이 있어요. 등가 직경. 등가 직경은 자, 직경 또는 스판의 길이에다가 ESR, 굴착 집어 비율이 나와요. 굴착 집어 비율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Q 시스템이 있어요. Q 시스템이 있으면은 자, 이런 한계치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구역이 있어요. 구역이 있어요. 그죠? 자, 구역이 보면은 자, 1번부터 9번까지 있습니다. 1번부터 해서 9번까지 구역이 있어요.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구역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 이쪽이 1번이에요. 이쪽을 해서 이쪽은 9번까지 나와요. 9번까지 나와 가지고 자, 그럼 Q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Q 시스템을 이제 파악해요. 그러면은 자, 이거는 터널 직경, 계획하는 터널 직경에다 굴착 집어 비율이 있어요. 그럼 굴착 집어 비율은 뭐냐 하면은 원형 터널을 했을 때 1로 보는 거지, 1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는 다원형, 이렇게 말굽 터널이라든가 자, 이런 터널을 했을 때 그러면 예보에서 1.2변화 또는 1.3변화 또, 그죠? 시방선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했답니다. 그럼 굴착 집어 비율을 해서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 맞다면 그럼 이 부분에 해당됐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자, 4번 영역에 해당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4번 영역에 4번 영역에는 첫째,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시스템 볼트를 할 거예요. 시스템 볼트가 들어간다. 그죠? 자, 그다음에 또는 여기서 쇼크리트가 들어요. 쇼크리트. 그죠? 자, 쇼크리트를 자, 40에서 100mm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럼 여기다가 요 공하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요거는 자, 우리가 터널에 그 낙볼트의 간격이 나오고 자, 그다음에 자, 이거는 낙볼트 길이 이렇게 하면 여기 낙볼트 길이, 여기 낙볼트 간격이 표시되고 낙볼트 길이가 표시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 Q 시스템에 의해서 됩니다. 그죠? Q 시스템은 자, 1200개, 약 자, 1300개의 노르웨이에 의해서 바톤이라는 토질학자가 그 경험치를 수치를 해서 제안한 걸 말합니다. 그럼 Q 시스템은 여기 있을 거다.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면은 뭐 좋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에 보시면은 낙볼트에 자, 인발시험은 인발시험. 자, 인발시험. 낙볼트 인발시험도 있고, 자, 우리가 충력시험도 있죠. 그죠? 충력, 인발과 충력이 있는데,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 터널이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완대가 이렇게 있을 거죠. 이완대가 이렇게 있을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천공을 해서, 그 다음에 낙볼트를 여기서 정착을 시킵니다. 그죠? 정착을 시켜요. 자, 정착을 시켜서, 자, 이거를, 자, 이렇게 인발을 시켜요. 그 인발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해서 낙볼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박혀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이렇게 유압잭을 이렇게 설치를 해요. 유압잭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유압 펌프를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게지가 있어요. 게지가 있어. 게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뽑혀 나와요. 뽑혀 나오면은, 자, 이거를,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걸 PS 곡선, 그죠? 얘가 이거 S 곡선 나와요. PS 곡선이 나오면 요걸 그래프를 쫙,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절곡점을 찾아요. 이렇게. 절곡점을 잡으면 요게 지금 현재 낙볼트의 허용 지지력, 허용 지지력이 됩니다. 그죠? 그럼 요거 속도는 얼마냐 하니까, 자, 요거는 1톤의, 자, 미리. 그죠? 자, 미리. 이거 1미리. 그죠? 제하속도가, 요 뽑힌 제하속도가 1미리 이내에 되도록, 자, 시험을 해서 요점을 찾아서, 자, 말뚝의 인발력을, 자, 낙볼트의 인발력을 결정한다. 나와서, 그죠? 인발력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을 보시면은, 자, 여기서 토속류 대책 시설의 종류, 대책 시설의 종류를 물었네요. 그죠? 대책 시설의 종류 하나고, 자, 그 다음에 결정시. 그죠? 결정시 고려사항. 대책 시설의 종류 및 결정시 고려사항 물었어요. 그죠? 그럼 토속류가 뭐냐? 그죠? 자, 흙과 돌기 흘러내리는 걸 우리는 토속류라고 하죠. 토속류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디브리스, 자, 후로다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죠? 디브리스 후로다, 이걸 토속류다. 결국은 산사태죠. 그죠? 산사태에 났을 때 흘러내리는 결과물이죠. 흙과 돌기 같이 흘러내리는 결과물을 하죠. 그죠? 그럼 대표적인 게, 자, 우리가 우면산 터널이 있죠. 그죠? 서울의 우면산 터널이,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계곡을 타고 이렇게 흐르는 게 있어요. 그죠? 이걸 계곡류, 자, 우리 계곡류. 자, 우리가 수로형, 자, 이렇게 합니다. 수로형 토속류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사면이 이렇게 하면은 이걸 사면형 우리가 토속류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면형에서는 피암터널 이렇게 하죠. 피암터널. 예를 들어 철도나 도로가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산이 무너질 거는 이렇게 호보호라식이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개방을 시켜가지고 터널이나 도로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죠. 그죠? 왜냐하면은, 자, 산사가 떠나면 도로가 차단되니까 차단되지 않도록. 그죠? 그러면 여기는 사면형 토속류를 하고, 이걸 우리는 계곡류 토속류라고 하죠. 계곡류 토속류라고도 하는데, 자, 그러면 토속류의 대책 시설은 뭐냐? 자, 사면형은 우리가 피암터널 하면 되죠. 그죠? 피암터널 하는데, 자, 첫째. 그럼 토속류의, 자, 우리가 종류를 하기 전에, 자, 우리가 시설의 결정시 고려사항. 그럼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체크댐. 자, 체크댐을 설치하든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림 사업을 하든가, 자, 우리는 계상면, 그죠? 자, 우리 계상면이라는 것은 이 거칠기, 표층부를 안정화시키든가, 그죠? 거칠게 조성하든가, 결국은, 자, 이게 사방댐이죠, 그죠? 사방댐을 할 건데, 자, 그럼 사방댐을 하면은, 자, 사방댐은, 자, 종류를 보면 크게 나누면은,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있습니다. 그죠? 자, 콘크리트 댐이 있죠. 그죠? 콘크리트 사방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강제, 철강제 빔이요. 철강제 빔 사방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링네트가 있어요. 링네트. 링으로 그물로 치는 게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나와서.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계곡이 있을 때 굴착을 해서
이 댐을 콘크리트로 댐을 이렇게 막아 놓는 거죠. 막아 놓으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흙이 가다가 이 사면서 여기다 막아 놓으면 여기 쌓일 거고 여기다 막아 놓으면 여기 쌓일 거고 자 여기 계곡을 해서 남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콘크리트 댐이라고 그러죠. 콘크리트 댐이다. 그죠? 그럼 콘크리트 댐을 하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은 자 어로가 고기가 못 가죠. 뭐 고기에 그죠? 차단이 되죠. 그죠? 차단이 되고 콘크리트를 타면서 자 주변에 자 우리가 생태계가 그죠? 그 하나의 생태계 교란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죠? 콘크리트 댐을 하는 거죠. 그럼 철강제는 뭐냐 하면은 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HBM 이렇게 HBM을 받죠. 받고 강제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강제를 설치하는 걸 말합니다. 그죠? 요걸 철강제 댐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링네트라는 것은 자 이게 그물망이죠. 우리가 네트를 그죠? 그물망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인 그물망해서 여기다 그물망을 설치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물망을 설치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하류 상체의 생태계 차단 없이 고기도 왔다 갈 수도 있고 수시로 처단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하면 되겠다. 그죠? 자, 11번에 보면은 자, 여기서 지중 매설 간의 작용 토합인데요. 그죠? 지중 매설 간의 토합.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굴착식이 있어요. 그죠? 자, 굴착식이 있고 자, 그다음에 돌출식이 있죠. 돌축식이 있어. 그죠? 그러면 굴착식은 뭐냐? 이런 식으로 굴착을 해서 자, 상하수도 파이프를 여기 갖다 매설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굴착하고 하는 거다. 그죠? 돌출식은 뭐냐 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매설을 하고 여기다가 성토를 해서 이런 식으로 성토를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돌출식이래요. 돌출식인데 굴착식은 자 이런 식으로 다지면은 다지면은 이게 아칭이 생기죠. 아칭이 생깁니다. 아칭이 생기면은 자 우리가 이제 시공할 때는 이렇게 하더라도 치마가 자 이렇게 여기 오목 아칭이 생겨요. 이렇게 오목 아칭이 생깁니다. 여기 오목 아칭이 생겨요. 자 그럼 얘는 자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 볼록 아칭이 생기죠. 볼록 아칭이 생기죠. 볼록 아칭이 생긴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토합은 W에다 마이너스 EF라 그래요. EF가 뭐냐? 자, 여기죠. 그죠? 자, 여기서 이게 F니까 이쪽 F니까 두 마찰력을 이 하중에다가 마찰력이 간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하중은 자, W 플러스 EF라 그래요. 요거는 W 플러스 EF. 여기서 하중이 여기서 작용한다. 여기 작용합니다. 그죠? 자, 그럼 굴착식은 자, 그러면 여기다가 굴착식은 자 여기다가 하중 W 계산식은 자 요걸 계산식을 하면은 자 우리가 CD의 자 R의 비자승 그죠? 그러면 요게 우리가 굴착 B죠. 그죠? 비자승 나가더라. 그럼 요게 뭐냐? 자 우리 거기 나오는 마찰 계수 그죠? 마찰력이다 이렇게 보지 그죠? 자 그러면은 자, 마찰력은, 자, 이건 사실은 이건 도표를 보고 찾아내요. 도표를 보고 찾아냅니다. 도표를 보고 찾아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D는 계산식으로 한다면은, 자, 이렇게 합니다. 2에, 자, 누에, 자, K0분의 1 하고 1 마이너스 EXP에다가, 자, B분의 마이너스 2의 마찰계수 K0에 자, H 해서 그죠?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도표를 찾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자, 굴착식은 이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자, 돌출식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돌출식은 자, R에 자, 그러면 CC요. CC에 R에 D. 요것도 우리가 마찰 계수가 나와요. 마찰 계수. 그러면 똑같이 자, 요 마찰 계수 CC도 자, 2에 마찰 U에 K0분의 1.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EXP.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2에
U에 자 K에 H 자 그다음에 D 분의 자 여기서 자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것도 도표를 보고 이용하죠. 그죠? 도표를 보는 걸 이걸 토합계수라고 하고 그죠? 토합계수라고 한다. 자, 그럼 다시 토합 분포도는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토합 분포 이렇게 생기죠. 그럼 지금 여기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분포가 생길 거고 여기서 이렇게 분포가 생길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하중이 올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자, 이렇게 반력이 생길 거고 그죠? 토합 분포 이렇게 생기더라. 뭐 요걸 써 주시는 거죠. 그죠? 자, 이게 11번이었고 자, 12번에 보면은 가설 흑마기의 벽체 형식 선정 시 고려 사항 할 겁니다. 그죠? 자, 가설 흑마기의 벽체 형식 선정 시 고려 사항을 뭘 할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흑막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있다면은 첫째 1 상제 하중을 보겠죠. 그죠? 상제 하중은 예를 들어서 차량 하중이라든가 적재 하중이나 기타 하중이 얼마나 작용하느냐 볼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자, 여기서 오는 자, 여기서 측압을 볼게요. 측압은 보면은 자, 토합과 자, 수압을 검토해야죠. 그죠? 토합과 수압을 검토해야 돼요. 토합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근입장을 결정해요. 근입장을 갖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오는 자, 볼링 현상하고 그다음에 히빙 현상하고 그다음에 파이핑 현상을 보겠죠. 그죠? 그다음에 지하 수위를 검토해서 그죠? 지하 수위 저하 시 문제점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다음에 지금 흑막이 차수성을 하죠. 그죠? 그럼 흑막이 요걸 찼을 때 흑막이 벽체할 때 그러면 여기서 하중이 얼마나 크냐? 그다음에 물이 얼마나 오느냐? 그다음에 볼링, 히빙, 파이핑 검토가 얼마냐? 그죠? 여기 얼마냐? 그다음에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인접 건물이 그죠? 만약에 지하수위 저하시 문제가 인접 건물이나 도로나 공공시설물을 검토를 해야 되죠. 그죠? 이걸 우리는 검토를 해서 할 거다.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치마 영향 범위를 검토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상제 하중 검토한다. 토합, 수압, 보일링, 히빙, 파이핑. 자, 그다음에 여기 차수성 또는 근입장 검토한다. 그죠? 그러면 자, 지하수위 인접 구조물 검토, 그다음에 인접 매설물 검토. 그죠? 그다음에 치마량 검토. 영향 검토를 할 겁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을 쓰셔도 되겠죠. 그죠? 뭐 이런 일반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에 보면은 집안 치마 자, 여기서 위험도 평가 방법 자, 절차 방법과 절차를 물었습니다. 위험도 평가의 방법과 절차 나왔어. 그죠? 자, 그러면 1 하면은 방법을 볼게요. 방법. 자, 그럼 위험도 평가 방법은 뭐냐 보겠습니다. 첫째, 자, 집안 및 자, 지질 현황을 보죠. 그죠? 자, 집안 치마 위험도 평가니까 집안 및 지질 현황.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각종 정보 분석하죠. 정보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시추 조사를 해야 돼요. 시추 조사를 한다 나올 거고.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서 지층. 자, 지층의 자, 우리가 빈
빈 공간. 자, 공동이죠. 그죠? 쉽게 말하면 이걸 가지고 자, 우리가 공동이라 합니다. 그죠? 공동, 빈 공간. 그죠? 공동을 체크합니다. 자, 공동을 할 때는 첫째,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물리적 탐사를 하죠. 물리적 탐사. 그죠? 그 결국 말하면 싱크홀이죠. 그죠? 싱크홀이 생길지 안 생길지 검토한다. 이 말을 말하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걸 BHTV, 그죠? BIPV, 그죠? BIPS, 그죠? 내시경 카메라, 그죠? 요거는 내시경 카메라, 내시경 카메라. 쉽게 말하면 우리는 대장 내시경이지, 그죠? 대장 내시경 같이 천공을 해서 후레쉬 넣고 그다음 카메라 넣어가지고 필름을 해가지고 대장 내시경을 BIPS라 하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 집안의 안정성 평가를 합니다. 집안의 안전성 검토를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건 공동으로 인한 집안의 안전성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집안 침하 위험도는 집안의 지질 현황 파악하고 공동검사하고 자, 그 집안의 안전성 평가가 요겁니다. 그죠? 자, 그럼 요걸 이렇게 할 거고 그러면 여기서 절차는 뭐냐 나오죠. 그죠? 절차. 그럼 절차는 어떻게 하냐? 순서지, 그죠? 자, 일단은 대상 지역을 선정하죠. 대상 지역 어디서 어디까지만 할 거다. 자, 가능성 있는 지역이 어디자. 자, 대상 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지질하고 집안의 현황 조사, 현황 조사를 해야 돼요. 그죠? 각종 조사를 해야 돼. 어디서 할 거냐? 자, 어디에 할 거냐? 그 다음에 거기서 조사를. 자, 조사를 하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공동조사가 돼요. 그죠? 공동조사가 하고, 그 다음에 집안의 안정성 검토를 할 거예요. 그럼 공동이 안전할 건지, 무너질 건지, 침하가 될 건지, 그죠?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안전 확보 방안. 그죠? 그러면 안전 확보. 만약에 있을 때 이걸 대처를 어떻게 할 건가?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이제 종합평가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방법은 뭐냐? 집안 지질 현황, 공동조사, 집안 안전성 검토를 할 거고 대상 지역을 하고 집안 조사를 해서 공동조사를 해서 안전성을 하고 대책 공포를 하고 종합평가를 하는 게 지금 현재 요게 자, 우리 집안 위험도 평가에 이거는 제29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집안 위험도 평가 방법 절차의 제29조 법 29조 1항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것으로서 1교시 문제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